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중국하고 아니 부정선거는 계속 그렇다고 중국이랑 이렇게 계속 할 근데 거면 저는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중국이랑 국교를 단절하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육성 6필 원고를 제가 네. 한 5번 읽었거든요. 야, 인내심 대단하시네. 5번 읽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내면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뭡니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처음에는 괜찮은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자기가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구? 지금 외교가 어떤 무대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리하면 뭐냐면 아. 자유민주 진영의 세계가 있고 아. 이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조하에서 쭉 배열을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년 동안 봤던 윤석열식의 외교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 자유민주 진영의 적들 중에 러시아는 전쟁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전쟁을 안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데 중국이 저강도의 갖가지 안보 침략과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일으키고 있어.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발표를 못 하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막혔고 이번에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민주당은 왜 중국을 두둔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우리의 적이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다? 네, 간첩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국의 자유민주 간첩이다? 진영의 편이 아니구나. 아. 이거죠.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면 뭐지? 왜 쟤네가 근데 자유민주 진영의 편이 아닌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1당이 됐지? 선거 부정이 있었구나. 선거 부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선관위 가는 건데 이거 왜 비밀번호가 중국 우편번호랑 똑같고 왜 비밀번호가 1, 2, 3, 4, 5,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듯하다. 네. 아니 그 글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를 암호를 해독을 해냈네. 네. 그러다가 이게 그러면 암호를 어떻게 되는 해독해냈어. 겁니까? 나 자유민주 진영의 대변인,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고 이 적들 중에 제일 큰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시할 예산이나 정책을 민주당이 반대하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외교 노선도 반대하네. 얘는 뭐지? 얘는 우리 편이 아닌가? 근데 얘가 어떻게 당국가 일당이 됐지? 세력이야. 얘가 어떻게 일당이 됐지? 이거 선거 부정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국가 비상사태네. 전시나 사변에 준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6필 원고는 어떡할까?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쓴 것 같아요. 어떡할까 이거? 저 구치소에 두지 말고 일단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그러면 치료받아야 형량이 낮아지니까 안 돼. 형량이 낮아져. 네, 형량이 낮아지니까 안 돼. 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지면 심신미약으로 또 내버리니까 이건 안 되고. 근데 내란범이 심신미약이 감격 사유가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내면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윤석열식 공소장인 것 같아요, 저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비상계엄 윤석열의 세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옛날식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예. 수사를 한 거잖아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의 증거를 잡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이제 보내가지고 서버를 뭐 이렇게 뒤지고 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수사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 독재로 가고 뭐 요런 건데 일단은 비상계엄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사를 한 거에 대한 요런 것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라는 거 원래 재판에서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땐 저 얘기가 그겁니다. 공소장이고 내가 왜 이 수사 어떤 범죄에 대해서 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 쭉 쓴 건데 예. 근데 특수부 검사가 이제 공소장 쓸 때 정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1부터 100까지를 저는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부터 100까지를 다 확신을 가지고 1부터 100이 다 오케이가 될 거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쓰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터 이 계획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1부터 100을 쓰지만은 나는 한 이 중에 한 30 정도가 결국은 인정이 돼서 골인시킬 수 있다고 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저는 거의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본인도 저 얘기를 저런 방식으로 믿을까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 저 얘기를. 본인이 저걸 믿는다기보다는 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무슨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선거 결과를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특검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죠. 요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노린 요것이 아닐까 이거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거 김한 기자가 오히려 윤석열 측 변호인이 되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이 논리를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거든. 야, 그 자꾸 그 국회나 지방의회가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반국가 활동이 뭐냐? 그러면 김한 기자가 이제 윤석열 변호인이 돼가지고 그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민주당이 친중공 정책을 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이 그래서 삭감한 예산 중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지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친중공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 이 큰 뜻을 이해를 못하고 변호인들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써서 내겠습니다. 이 어리버리 했단 말이 이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네. 그거를 잘 읽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안 읽어보고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한단 말이야. 변호인들이 뭐 이런 변호인들이 다 있어. 근데 어제 변호 중에 저는 제일 경악스러웠던 게 네. 배진환 변호인이 예. 군인들을 모욕하고 모독한 거는 이건 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예.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뭐 의원 끌어내 이런 거 왜 그런 증언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군인연금 못 받는 거다. 아, 그런 그래서- 식으로 말했지. 그래서 말 맞추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군인들 들으면은 얼마나 이게 참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 10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 때문에 1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당했는데 네. 뭐 우리가 연금 때문에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지시한 걸 밝혔다고 얼마나 배반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민주주의 군인들은 당연히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아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멈칫멈칫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